안녕하세요. 여러분들에게 심리학 논문 중에서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엄선을 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논문은요. 발달장애 아동의 문제행동 실태 및 대처에 대한 조사 연구라고 하는 논문이고요. 신명선 선생님께서 2015년도에 언어치료 연구라고 하는 잡지에 발표했던 논문입니다. 제가 이 논문을 좀 소개해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제 발달장애 아동을 케어하고 계시는 부모님들, 혹은 이제 뭐 어린이집 같으면 이제 보육교사 선생님들, 혹은 뭐 유치원 선생님들, 이렇게 선생님들이 좀 계실 텐데, 이 아이들을 실제로 양육하는 과정에서 좀 힘들거나 좀 어렵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마도 문제행동일 것입니다. 그래서 그 문제행동에 대해서 실제로 어떤 결과들이 있는지, 또 어떤 것들을 문제행동이라고 바라보고 있는지, 또 이야기하고 있는지, 그것의 원인은 뭐고, 또 실제로 많은 부모님들이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대처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는 논문이기 때문에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. 이 논문은 발달장애 아동을 기르고 있는, 양육하고 계시는 부모님 114명을 대상으로 한 논문이고요. 아이들의 자녀들의 연령은 2세에서 26살까지 좀 이렇게 연령에 좀 폭이 넓긴 합니다만은 대략 평균 연령은 한 10세쯤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 연령은 41살로 되어 있고요. 2014년도에 이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. 이제 이 장애 유형은 좀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, 지적 장애가 41%,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24%라서 대략 이 두 개를 합친 것이 가장 지금 이 설문에서는 많은 그 분포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그래서 이제 이 부모님들한테 여쭤본 거죠. 아이들의 문제행동은 뭐 어떤 게 있을까요? 어떤 걸 문제행동이라고 느끼세요? 그랬더니 뭐 소리 지르기, 울기, 던지기, 방해하기, 도망가기, 반향어, 말하기를 거부하기, 종이 찢기, 물기, 머리치기, 핥히기, 음식 거부, 손뼉치기, 뭐 이제 상동행동 같은 거겠죠? 이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많이 꼽아 주셨고요.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행동이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는 샤우팅, 그러니까 소리치는 거, 그게 41.2%, 그 다음에 크라잉, 우는 게 36%라서 두 개를 합친 게 77%쯤 돼요. 그러니까 실제로는 소리치고 우는 게 가장 많은 문제행동이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고, 그걸로 인해서 좀 가장 많이 힘들어요 라고 이렇게 서베이 결과가 나오고 있는 거죠.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이 아이들이 언제 이것이 문제행동이 주로 처음 발생하는가 라는 질문을 드렸을 때는 3세에서 5세 사이가 35.1%, 6세에서 7세가 21.9%입니다.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합치면 얼마예요? 56%도 넘었지. 57%쯤 됩니다.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영유아기 때 이 문제행동이 가장 많이 발생을 하는데, 자, 그러면 이게 왜 발생한다고 생각하세요? 라고 이제 또 여쭤보니까, 일단은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서 그런 것 같다가 45.9%로 가장 많이 대답을 주셨고, 그 다음에 뭐 장애한 증상일 수 있다, 뭐 유전이다, 학습이다, 이제 이런 말씀들을 주신 분들이 또 계십니다. 자,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인데, 부모님한테 그럼 이제, 자,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 어떻게 주로 대처하세요? 그러니까 대처를 하세요? 그랬더니, 이제 문제 행동을 다른 행동으로 바꿔준다. 그러니까 42.1%. 그 다음에 문제 행동을 아예 못하게 한다. 자꾸 저지한다. 그러니까 38.6%. 그 다음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겠다. 그러니까 18.4%. 그냥 무시한다. 그걸 하든지 말든지. 그러니까 14.9%. 그 다음에 문제 행동을 했을 때 벌을 준다. 또 있었어요. 14.9%입니다. 이제 뭐 제가 이거에 대해서 참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상당히 많이 있기는 한데, 이제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, 벌을 주는 경우는 좀 안 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벌을 주게 되면 그 문제 행동이 계속 강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. 그래서 그리고 그 아이 입장에서는 대체되는 행동을 배우질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행동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벌을 주는 것은 일단 좋지 못하다. 좋은 대처 방법은 아니다라고 일단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자,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 행동들이 있을 때 그런 걸 좀 이렇게 뭐랄까 해결할 수 있는, 대처할 수 있는 방법, 그럼 혹시 교육에 참여하신 경험이 있나요? 그랬더니 33.3%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, 문제는 뭐냐? 나머지 64.9%는
그런 적 없다. 참여한 적 없다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. 자, 그러면은 이 교육이 있는데도 참석을 안 할 수도 있고 교육이 있는데도 참석을 할 수는 있겠죠. 그러면은 이제 이 질문이 그거에 대한 답을 주는 거예요. 뭐냐? 교육이 필요하냐? 그럼 문제행동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합니까? 라고 여쭤봤더니 60.5%가 필요하다, 매우 필요하다라고 답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실제로 문제행동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한데 실제로 이제 그런 교육이 좀 적다 보니까 혹은 있어도 그게 예를 들면 실제 생활에서 크게 도움이 안 되면 사실 좀 교육에 참여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죠. 그래서 실제로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한 그 부모님들이 어떻게 좀 대처하면 좋을지 좀 이런 교육을 좀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들, 특히나 뭐 예를 들면 문제행동 대처법을 알고 싶다는 분이 75.4%, 원인이나 특성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는 분들이 46.5%. 이건 이제 중복 응답을 하기 때문에 이런 퍼센테이지가 가능한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언어적인 특징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게 31.6%, 부모님들 스트레스를 좀 관리를 하고 싶다라는 게 28.1%, 그 다음에 문제 행동에 대해서 진단이나 평가를 좀 받았으면 혹은 알았으면 좋겠다는 게 25.4%, 그 다음에 행동 지원이 24.6%, 그 다음에 전반적인 특성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이 22.8% 이렇게 이제 응답을 주고 계십니다.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강연의 형태, 교육의 형태에 대해서는 대교육이나 집단 강의보다는 소그룹이나 개별 교육을 좀 받아보고 싶다라고 말씀 주신 분들이 보자. 49.1%, 28.9%로 대다수의 부모님들이 그렇게 응답을 주고 계십니다. 자, 지금 부모님들 일상에서 이렇게 발달 장애가 있는 아동을 케어하고 계시는 부모님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십니까? 또 이런 하루하루 이런 문제 행동이라는 건 정말 어떻게 보면 일상에서 전쟁과도 같은 일들일 수도 있겠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어떤 대처 방법들이 있고 또 어떻게 원인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조사되고 있는 논문들이 또 많이 있어요. 그런 것들 또 찾아서 또 하나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 이런 거 어색해서 잘 모르는데 뭐 이렇게 좋아요하고 뭐 이런 거 구독 뭐 이런 거 눌러주고 그러면 뭐 되게 응원이 되고 힘이 된다고 합니다.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고맙습니다.